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32호. 발행일 2024년 10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군청. 영월 정선 삼척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기원.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토순례 대장정. 정선군은 영월 삼척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한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토순례 대장정에 동참했다. 국토순례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직접 걸어서 이동하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선군은 지난 8월 26일 영월군의 출정식을 이어받아 신동읍 행정복지센터부터 강월랜드 사회공원센터까지 23.5km 구간을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릴레이 형식으로 순례를 이어갔다. 8월 28일에는 강월랜드 사회공원센터에서 두문동제 탐방지원센터까지 9.9km 구간을 걸어 국토순례 순례기는 태백시로 인계했으며 태백을 지나 삼척까지 주민들의 염원을 보여줬다. 특히 8월 28일에는 정선군민들과 강월랜드 하이원 스포츠팀 유도 한주엽 선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한읍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오전 10시에 고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여 영월 삼척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원하는 축원제를 진행했다. 축원제는 반상회, 제49회 2024 정선아리랑제 일자별 프로그램 10월 2일수 메인 무대 10시에서 11시 대회 준비 11시에서 12시 30분 실버 합창대회 12시 30분에서 13시 초청 게스트 공연 민요 안소라 13시에서 13시 30분 실버 합창대회 시상식 13시 30분에서 14시 30분 아리랑 시니어 패션쇼 리허설 14시 30분에서 15시 30분 아리랑 시니어 패션쇼 18시 40분에서 19시 식전 공연 독립창극단 갈라쇼 옥녀전 뮤지컬 아리아라리 19시에서 20시 30분 개막식 40 초청가수 공연 김다현, 이찬원 30 불꽃놀이 프린지 공연, 프린지 무대 11시에서 13시 아리랑 노래자랑 예선 14시에서 14시 30분 국악브라스 밴드 시도 14시 30분에서 15시 해외 초청 공연 The Flow 공설운동장 입구 공연 15시에서 15시 30분 조선 마술패 15시 30분에서 16시 익스트림 벌룬쇼 16시에서 17시 아리랑 노래자랑 본선 17시에서 17시 30분 초청 게스트 공연 스페스 17시 30분에서 18시 아리랑 노래자랑 시상식 18시에서 18시 40분 해외 초청 공연 The Flow 20시 30분에서 21시 아트 오브 매직 21시에서 21시 30분 버니밴드 프린지 무대 시장 10시에서 12시 공연 리허설 12시에서 12시 30분 조선 마술패 12시 30분에서 13시 아트 오브 매직 13시에서 13시 30분 익스트림 벌룬쇼 13시 30분에서 14시 이야기 할머니 인형극장 10월 3일수 메인 무대 13시 30분에서 14시 대회 준비 14시에서 16시 A POP 댄스 경연대회 16시에서 16시 30분 A POP 댄스 경연대회 초청 게스트 공연 원웨이크로 A POP 댄스 경연대회 시상식 19시에서 19시 10분 아리랑 명창 유영란 19시 10분에서 19시 40분 꿈의 오케스트라 19시 40분에서 19시 55분 뮤지컬 배우 신영숙 19시 55분에서 20시 35분 초청 가수 공연 박서진 프린지 공연 프린지 무대 12시에서 13시 30분 아리랑 마을 잔칫날 14시에서 16시 아리랑 판굿 페스티벌 16시에서 16시 30분 해외 초청 공연 The Flow 공설운동장 입구 공연 16시 30분에서 17시 익스트림 벌룬쇼 17시에서 17시 30분 크로스오버 앙상블 무아 17시 30분에서 18시 팀 클라운
18시에서 18시 30분 크레용용. 18시 30분에서 18시 40분 해외 초청 공연 The Flow. 20시 35분에서 21시 드럼캣. 21시에서 21시 30분 아트 오브 매직. 프린지 무대시장. 10시에서 12시 공연 리허설. 12시에서 12시 30분 이야기 할머니 인형극장. 12시 30분에서 13시 크레용용. 13시에서 13시 30분 익스트림 벌룬쇼. 13시 30분에서 14시 팀 클라운. 거리 퍼레이드.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아리랑 퍼레이드. 10월 4일 목. 메인 무대. 10시에서 11시 경창대회 준비. 11시에서 12시 아리랑 경창대회 학생부. 12시에서 13시 아리랑 경창대회 일반부. 13시에서 13시 20분 초청 게스트 공연. 전년도 대상 수상자 소리꾼 박인예. 13시 20분에서 13시 40분 아리랑 경창대회 시상식. 학생부, 일반부. 13시 40분에서 14시 아리랑 가사짓기 시상식. 18시 50분에서 19시 아리랑 명창 김길자. 19시에서 20시 10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 20시 10분에서 20시 50분 초청가수 공연 박창근. 프린지 공연. 프린지 무대. 12시 30분에서 13시 콜랜드 색소폰 앙상블. 14시에서 14시 30분 우리음악 연구회의라. 14시 30분에서 15시 YOU랑 아리랑. 15시에서 15시 30분 팀 클라운. 15시 30분에서 16시 이야기 할머니 인형극장. 16시 30분에서 17시 국악밴드 해랑. 17시에서 17시 30분 소리꾼 이예린. 18시에서 18시 30분 이음아트 프로젝트. 18시 30분에서 18시 50분 청사초록 무용단. 20시 50분에서 21시 큐바니즘. 프린지 무대시장. 10시에서 11시 공연 리허설. 12시에서 12시 30분 소리꾼 이혜원. 12시 30분에서 13시 팀 클라운. 13시에서 13시 20분 이야기 할머니 인형극장. 16시에서 18시 아리랑 문화축전. 10월 5일 금. 메인 무대. 10시에서 10시 30분 대회 준비. 10시 30분에서 12시 줄다리기 대회. 12시에서 13시 30분 남평토방집 찍기. 13시 30분에서 15시 30분 팔씨름 대회. 15시 30분에서 16시 초청 게스트 공연 태극. 16시에서 16시 30분 줄다리기 대회. 팔씨름 대회 시상식. 18시 30분에서 18시 45분 아리랑 명창 김형조 아리랑 명창 김남기. 18시 45분에서 18시 55분 폐막식. 18시 55분에서 19시 25분 심플. 19시 25분에서 19시 50분 초청가수 공연 홍지윤. 19시 50분에서 20시 20분 초청가수 공연 코요테. 20시 20분 폐막 불꽃놀이. 프린지 공연. 프린지 무대. 10시에서 11시 혼인식 준비. 11시에서 12시 전통 혼인식. 12시 30분에서 13시 정선 다문화센터 3팀. 13시 30분에서 14시 소리꾼 이혜원. 14시에서 14시 30분 페탈예술기획. 15시에서 15시 30분 소리꾼 이예린. 17시에서 17시 30분 그리마일드. 17시 30분에서 18시 프레소 앙상블. 프린지 무대시장. 10시에서 12시 공연 리허설. 12시에서 14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첫째, 기침해절 실천.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 씻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10월 14일은 영양의 날입니다. 국민영양은 영양사와 함께 2024년 영양의 날을 기념하여 정선군보건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오니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한 균형 잡힌 식생활 알기 체험을 통해 영양상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14일 월요일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10월 15일 화요일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장소 정선군 보건소 접수실. 기타 참석자 소정의 상품 증정. 2025년 정선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신청 접수. 신청 기간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에서 11월 8일 금요일 예정. 신청 대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적정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가능 농가, 최소 근무 일수 보장이 가능한 농가 5개월 기준 113일 이상 고용 보장. 신청 방법 농업 경영체 등록된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도입 방법 우리 군과 해외 기초지자체 간 업무 협약 MOU 체결 현행 라오스 한 개국. 여건에 따라 MOU 체결 국가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 군민과 혼인한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 방식 가족 또는 사촌인의 친척. 도입 시기 2025년 4월 초에서 5월 말 순차적 입국. 근로기간 5개월 최대 8개월 체류 자격 2-8계절 근로. 사업문의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033-560-2707. 정선군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야생멧돼지 5인 총기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수칙.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야생멧돼지 포획시 사람, 농민, 입사 등의 야생멧돼지로 오인하여 발생되는 총기 인명사고가 해마다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총기 사고는 51건으로 13명이 숨졌고 업종에 의한 사고가 74%로 가장 많았음. KBS 보도 2024년 7월 10일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의 행동수칙을 지켜주세요. 1. 일몰 후 숲이 우거진 산간 지역에서 농작업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2. 부득이한 경우 밝은 옷을 입고 빛 반사조끼 또는 X반도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주세요. 3. 총기 포획 소리가 들릴 경우 손전등, 목소리 등을 통해 수렵인이 포획을 멈추도록 해주세요. 4. 시군에서 안내 SNS, 현수막 등 하는 총기 포획 기간에는 산간 지역 출입을 자제해주세요. 5. 농작업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지역에는 총기 사용에 주의를 요하는 현수막 표지판 등을 게시 설치해주세요. 독자마당. 아버님, 어머님, 아라리 명예기자 박현준.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가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아버님 하고 부를 때 나는 기분이 나쁘다. 당신이 내 아들이나 딸이요? 나는 당신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얌전히 내라고 하지만 말이다.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친척을 가리키는 호칭을 제3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식당에서 일하는 중년 여자에게는 이모라 하고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젊은 청년에게는 삼촌이라고 한다. 어원적으로 이모는 어머니의 형제이고 삼촌은 아버지의 형제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나이 어린 형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모, 삼촌 즉 대부분 성인을 나의 아버지의 형제, 나의 어머니의 형제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오래전에 읽은 구병모의 소설 파과의 여자 주인공 조각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자 나는 그쪽 어머니가 아니에요라고 주인공이 말하는 글귀가 나온다. 그때 나는 아버님, 어머님 표현을 싫어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구나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글귀는 내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다. 예전보다 머리카락도 더 휘어지고 피부는 더 노화되니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이 고민 속에는 상대를 불쾌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선택된 아버님이라는 표현이 싫다. 아버님이라는 표현은 내 자녀의 친구나 그들이 결혼 후 그 배우자에게 처음에 몇 번만 듣는 것만으로 족하다. 내 자식들이 아버님이라 부른 것도 아직은 원하지 않는다. 어릴 때 나를 부르던 아빠나 때로는 아버지로 불리고 싶다. 업무나 사적인 모임 때로는 어떠한 이유에라도 나를 연속적으로 보는 사람은 나를 선생님, 대표님, 선배, 형님 또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것은 내 이름 말고도 나의 사회적 역학을 알고 있기에 그 사회적 역할에 맞게 부르는 것이다.
문해교사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사업 관계로 만나는 사람은 나를 대표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사회에서 만난 나보다 나이 어린 남자들은 나를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나의 호칭들을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아버님이라는 표현은 듣기 싫다. 몇 년 전 어느 서비스 업종 매장을 방문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어르신 하다가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아니네요라고 한 적이 있다. 이 상황을 유추하면 어르신이라는 말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노인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어르신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부족하다. 나는 어르신보다 조금 젊은 중년 남자인 셈이다. 이런 사람을 사회적으로 타협하고 절충하여 부르는 것이 아버님인 것이다. 아버지의 같은 세대의 성인 남자를 일컫는 아저씨라는 말이 있고 이와 유사한 호칭인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면 불쾌해한다. 그리고 가끔 아저씨와 아줌마라는 호칭은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고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있어라는 상황 속에서 사용한다. 그러니 당연히 이를 듣는 상대는 더 기분 나쁜 것이다.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 사람의 기분은 달라진다. 아저씨보다는 사장님이 좋고 아줌마보다는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좋다. 내가 아버님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겨우 찾은 것이 늙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와 소설 파과의 주인공 조각뿐일까? 알쓸세잡 06.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김관중.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다든지 금전의 무상 대부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경우 등등 과세관청에서는 모두 금전으로 환가 가능해 과세권을 발동할 수 있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정신을 세법에 구현한 것이 증여세인 거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공짜로 받는다면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형제지간이든 타인간이든 상관없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남편이 부인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주거나 아버지가 딸에게 취업 선물로 자동차를 사준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기념품, 명절에 받는 용돈 그리고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 부르고 법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이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명목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비과세이지만 그 사용 목적을 벗어나 저축 등 다른 자산으로 대체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가 딸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이체해주면 학비는 교육비 납입 영수증으로 확인되며 생활비는 카드 사용 내역으로 그 목적이 소명된다. 그런데 이체해준 생활비 등 목적과 달리 정기예적금 등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13년부터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계좌로 입금받는 단계부터 취득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라 증여받은 게 아니란 증명은 받은 자가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한 푼도 빼지 않고 모두 과세하진 않는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5천만 원은 10년간 증여재산에서 빼준다.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 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와 별도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자녀가 혼인, 출산, 입양을 하면 1억 원의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5년 5월 1일 결혼 예정인 자녀라면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5월 1일까지 기간 중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현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 가능하다. 또한 출산, 입양일 이후 2년 이내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현금도 1억 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한도는 종류별로 건별로 각각 1억이 아닌 수령자 기준으로 혼인, 출산을 통합해서 1억 원이 되겠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현금 증여가 아닌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채무 면제를 받거나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금전 무상 처리 대부 이익 등 세법상 증여로 간주 또는 추정되는 개별 증여건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우리 편 아라리 명예기자 이은희. 내 가벼운 손짓에 아이가 반응을 보인다. 무심코 한 내 행동에 눈을 반짝이며 팔을 흔든다. 아이는 내 손끝에 연결된 선을 따라 움직이다 그 끝에 서 있는 자기 엄마를 보고 좋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하고 있다. 누구에겐가 손으로 사물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사람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듯 생후 8개월의 아이도 그러했다. 소통의 시작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짓을 하기 전 할머니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눈맞춤을 한다. 다른 모르는 사람인지 확인하며 낯가림을 시작하고 남자 어른을 싫어한다. 기억력이 늘어나고 놀이를 시작하며 우리 편이라는 개념을 알아간다. 소꿉놀이를 하며 엄마 아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 숨바꼭질을 통해 전략적 놀이를 알고 위장을 할 줄 안다. 이야기를 좋아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력과 이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할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간 아이는 장난감 코너로 한달음에 달려가 인형을 집어들고 온다. 내 생각과 할아버지 생각이 같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존중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물건에는 생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 아이에게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발달 과정 수준과 아이의 발달 수준이 다를 수 있기에 부모와 조부모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끌어갈 수는 없다는 진리를 이해했다. 놀이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행동이기에 놀아준다는 의미를 떠나 같이 논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자. 손주를 지켜보며 썼던 육아일기 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자란 손녀가 3학년이 되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현관에 들어선다. 무슨 일인지 깜짝 놀라 아이를 데리고 다그쳐 묻자 아이는 오늘 반장 선거했는데 떨어졌어요. 반장이 되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머니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반장할게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반 반장한테 축하한다고 했어요. 반장을 꼭 하라고 말한 적 없다. 반장이 되면 할머니가 기뻐할 거라는 아이의 생각이 나와는 다르지만 격려하고 존중했다. 이런 아이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선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알려줬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은 없다. 방법이 많을 뿐이다. 2학기가 되었다. 손녀는 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연설문을 고치고 또 고치고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다. 대견하다.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에 또 놀랐다. 하지만 노력의 대가는 냉정했다. 다른 학생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하고 다시 도전한 부반장의 몰표를 받고 당선이 되었단다. 임명장을 받아 오던 날 내게 부탁을 해왔다. 할머니, 내 이야기를 글로 써주세요. 할머니는 내 마음을 잘 아시니까 지금 내 감정을 글로 남겨주세요. 저 부반장 힘들게 됐어요. 할머니 글로 내 마음 읽고 싶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고 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알아서 다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나는 너와 같은 편 늘 응원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편이다. 가슴 벅찬 10월의 총성. 독자 김창양. 10월의 총성. 떠오르는 생각이나 연상되는 장면은 무엇일까?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가을운동회 때 운동장 100m 출발선 앞에 서서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 총소리를 기다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추억 속 가을운동회에 즐거웠던 기억은 있을 것이다. 나에게 또 하나의 인상적인 기억은 90년대 초반 논산훈련소 입대해서 훈련소 사격장에서 화약 냄새와 함께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렸던 총소리였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115년 전 민족의 애국자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의 한 분인 안중근 의사의 중국 하얼빈역 가슴 벅찬 10월의 총성을 재조명해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본다. 우리에게 독립운동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라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주로 만주 하얼빈 의거에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립뿐 아니라 그 당시 시대를 앞서 동양평화, 세계평화까지 꿈꿨던 독립운동가라는 사실도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의 행위는 동양평화를 위해서다.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 일치협력하고 평화를 도모하기를 희망한다.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답변을 보면 평화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알 수 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40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순간은 일제로부터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생생하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러시아 헌병이 체포하려 하자 안중근 의사는 코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를 세계 공용어인 에스페란토어로 3번 외쳤다는 점이다. 대한독립 만세를 한국말로 외치지 않고 세계 공용어로 한 이유는 당시 하얼빈이 러시아의 영향력에 있던 국제적인 도시로 일본의 국권 침탈 부당함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세계 언론의 관심은 지속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적 행동인 것이다. 현재 안중근 의사 유해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며 10월의 어느 푸르른 날에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기리며 그날의 감격적인 명장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강가 달의 나무. 전윤호. 길 건너 냇물 위로 가지 뻗쳐 주렁주렁 열매 열었다. 팔 높이까지는 행인에게 주고 위까지 하늘 잡고 힘껏 펼치니 나무 한 그루 담은 달에 흐르는 물살 위로 이소를 준비한다. 먼저 떨어지는 이파리 몇 물길 살피며 길잡이 나가고 극성 맞던 여름도 떠내려간다. 아이들 다 키워 바람이 두렵지 않은 나무는 가을이 온다 해도 아무 근심 없다. 친구가 휴가라서 오랜만에 철렵을 갔습니다. 철렵을 간 곳은 큰형이 살던 본가가 있는 개울이었습니다. 물막이 보가 있고 그 보를 건너면 작은 수로가 있는 둑길이 있는데 커다란 다래나무가 수로를 건너 가지를 펼치고 있더군요. 다래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여는 것은 그들 모두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부는 다른 이에게 내주고 일부는 자리 잘 못 잡아 썩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요. 그래도 위까지 쪽 열매는 남아씨를 퍼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북카페. 모순. 지은이 양기자. 서평 아우라지 독서회 박은희. 책 소개. 얼마 전 방문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소설 부문 2위의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 올라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소설 모순은 양기자 작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로 1998년도에 첫 출간되었으니 20여 년이 훌쩍 지난 작품이란 걸 생각할 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역주행 인기몰이 중인 셈이다. 모순을 읽은 독자 중 67% 이상이 20에서 30대 여성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이 소설은 어쩌면 여성 독자들에게 더 끌리는 이야기일 수 있다. 나 역시도 그 즈음의 나이에 읽었던 기억이다. 왜 그런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공감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또 한편 수없이 부딪히는 모순된 세상에서 절망과 희망을 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소설 속에 있으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얻고 싶을 때 혹은 소설을 계속해서 읽어야 할 이유를 다시 찾고 싶을 때 필요한 책이 아닐까 한다. 이야기 속으로 소설은 주인공 안진진의 시선과 그녀의 삶을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인공 안진진의 가족은 술주정뱅이의 사랑이라는 구속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래서 행방불명을 일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결혼한 이후로 불행에는 이골이 나 있는 어머니. 문제아의 군대 전역 후 큰 사고를 치고 교도소 수감 중인 얼치기 건달 남동생 진모가 있다. 그리고 10분 늦게 태어나 자신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모와 완벽하게 계산된 삶을 살아가는 이모부가 있다. 진진은 불행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신명을 다 내는 어머니, 가족을 지독히 사랑하면서 떠나려고만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어긋난 길로 들어섰으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동생 진모. 모든 게 완벽한 삶을 불행으로 느끼고 더 이상 이토록 지루한 삶을 살 수 없다며 끝내 생을 져버린 이모. 그리고 그 삶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그녀 또한 두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또 하나의 모순을 만난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진진의 선택은 책의 제목이 왜 모순인가라는 의문에 조금은 답이 되는 것도 같다. 모순을 되짚으며 우리는 모순투성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에서 소통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론일 뿐 응용은 우리의 몫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미션인지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수없이 이게 아닌데 하는 절망을 사람들에게서 일들에서 만난다. 그러는 사이 양심은 닳고 닳아 무뎌졌는지 모른다.
삶은 원래 그런 것인가 그래서 모순을 이해하면 삶의 본질에 근접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주인공 안진진이 부러웠던 건 그녀의 견고하면서 유연한 삶의 대처가 합리적, 본질적으로 인생을 보는 방법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는 그녀의 말이 모순이면서 유일한 진실처럼 들리는 게 아닐까 한다. 사람과 그림. 나무. 4F Oil on Canvas. 박혜선작. 10월이 되면 초록빛 뻗고 울긋불긋 감상에 젖어들게 한다. 뜨거웠던 지난 날들을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하다. 낭만의 계절. 추억의 계절. 내 마음도 가을에 흠뻑 물들어 본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10. 301삶에 담긴 정선 사람들의 훈훈한 향기.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이학주. 삼배는 우리나라 옷감의 바탕. 배전을 살펴보니 각색 마포 들어찼다. 농포, 세포, 중산치며 가는 배는 발이 안에 드는 배로다. 이 구절은 한상거사가 지은 한양가 1840에서 삼배 상점의 모습을 나열한 내용입니다. 몇 지역의 삼배 특징을 들어 열거하였죠. 물론 정선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지도서 1780에 의하면 고려 시대 사람 안축 1287에서 1348이 정선 객사 북쪽에 있는 봉서루를 보고 지은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빙빙 돌아 말을 급히 몰아가니 뽕나무와 30리를 이은 황폐한 옛 성터. 정선읍 내에 뽕나무와 대마가 10리를 이었다고 했으니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명주와 삼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주와 삼배에 관한 기록은 정선군수를 했던 오행묵의 정선총세록 1897에도 나옵니다. 정선 곳곳에 뽕나무와 삼이 가득하고 잘 자란다는 내용이지요. 명주와 삼배에 관한 기록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중 옷에 관한 일이니 당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삼배의 경우는 1년 365일 동안 매달려 일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 있어야 삼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우리 정선에서는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맺혀 2023년에는 남면의 유평삼배 민속이 강원도 무형문화재가 되었지요. 이는 정선 유평삼배 민속 보존의 회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일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가장 정선다운 일이 가장 세계적인 일이 되니까요. 삼광주리에 담긴 여성들의 애환. 정선 읍내야 물레방아는 사시사철 도는데 우리 집에 저 낭구는 날 안고 돌 줄 몰라. 이 정선아라리는 삼 삼는 여인들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한겨울이 되면 정선의 여인들은 삼광주리채에 삼을 들고 마시를 다닙니다. 삼을 삼는 일은 정말 고되고 엄청난 참을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겨우내 삼아야 물레를 돌리고 돌기를 돌려봄 되면 잿물에 삶아 색을 뺄 수 있지요. 삼 삼는 여인들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터 있으며 오른쪽 넓적다리와 무릎은 산물에 젖어 추위를 감내해야 합니다. 삼시를 입에 물고 두 가닥을 내어야 하고 갈라진 가닥을 맞대어 다리에 대고 돌려 이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밤이 이슥하도록 여인들은 삼을 삼지요. 여럿이 하기에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삼을 삼으면서 틈틈이 옛 이야기도 하고 정선하라리도 합니다. 물론 유행가도 어떻게 돌고 돌았는지 멋지게 부르지요. 밤이 깊으면 밤참을 먹습니다. 밤참은 필수 코스입니다. 국수를 준비했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동치미를 꺼내 비빔밥과 함께 먹기도 하고 감자를 찌거나 감자 부치기도 합니다. 부엌 살림을 맡은 여인들이라 금방 먹거리를 만듭니다. 밤참을 먹으면 또 삼삼기가 이어집니다. 어느덧 농촌의 겨울밤은 자정을 넘기기 일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은 삼이 광주리 위를 수북이 쌓여 갑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잠도 오고 몸도 피곤한 터라 그날의 삼삼기는 끝납니다. 그러면 각자 보자기에 삼광주리를 싸들고 하얗게 내린 눈밭 위를 걸어 집으로 가지요. 그렇게 겨우내 삼은 삼이 모여서 몇 필의 배가 만들어집니다. 삼 삼는 동안의 가늘기를 나타내는 몇 세의 배가 결정됩니다. 가늘기는 삼 삼는 여인들만이 가진 재능이지요. 삼굿이 열리던 추억의 계곡. 진물이요. 진물이요. 하얀 김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장정들은 한 이틀 불을 떼서 발갛게 단돌에다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들어붓습니다. 삼굿이 계곡 옆에 만들어지는 이유이지요. 하얀 김이 솟구칠 때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장정들의 빠른 몸놀림이 몇 번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리고 재빨리 물구멍에 흙을 덮어 막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놔두면 삼대가 익어 녹색이 황색으로 변하지요. 삼굿은 몇 가구가 함께합니다.
집집마다 삼을 많이 하는 터라 그 양이 엄청납니다. 지게로 저온 3단이 수십 지게씩 들어가니까요. 이때 보통 짝집 단위로 하는데요. 짝집은 소짝으로 이뤄진 농사 두레를 뜻합니다. 일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던 시절 이야기지요. 그래서 두세 집이 한 단위가 됩니다. 한 식구가 보통 10명이 넘던 시절이라 일할 때마다 아이들까지 30여 명 이상이 움직입니다. 보통 8월 15일경이면 삼굿을 했습니다. 삼굿으로 쪄진 삼은 흐르는 물에 담가 껍질을 벗기고 말렸다가 겨울에 삶고 봄이면 물레를 돌려 꼬고 돌기를 돌려 삼시를 만들고 양잿물에 삶아 색을 내고 다시 돌기에 돌려 실을 내리고 풀을 먹여 매어 실을 고르면서 뱁댕이를 끼워가며 도투마리를 만듭니다. 도투마리를 배틀에 올려 북과 바디를 놀려 배를 짜지요. 배를 짜던 어머니의 모습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북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른손 왼손으로 바꿔가면서 끌신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바디질을 하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나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기술이었습니다. 자식들 학비되고 저승 여행에서 입는 최고의 옷 만들고 삼배를 얻기 위해서 정선 사람들은 1년 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삼배를 생산하는 일은 정말 힘든 작업이었죠. 삼배는 옷을 해 입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농촌에서 가장 큰 목돈을 만지게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어른들 환갑잔치도 성대하게 치러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생활옷을 만들고 두루마기 같은 예복도 지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삼배는 정말 중요한 일에 쓰였습니다. 윤달이 들면 집마다 곱게 간직한 배를 꺼내 할아버지 할머니 저승 갈 때 입을 옷을 지었습니다. 가장 고운 배를 썼죠. 수의입니다. 자식들이 정성으로 지은 수의라 아마도 망자는 두 팔 흔들며 남들에게 자랑하며 저승 여행을 할 겁니다. 이처럼 정선 사람들에게 삼배는 사시사철 일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선 사람들의 아픈 상처로 흐르는 눈물도 기쁨이 넘치는 행복도 함께했지요. 이런 삼배가 정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매년 행사를 엽니다. 모든 정선 사람은 그 현장에서 멀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마음은 가 있지요. 삼배의 힘든 일을 짝집 두레로 이어간 정선 사람들의 슬기가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레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이 맛 10. 감자치즈전. 정선맛 연구회 대표 윤혜영. 내가 정선을 사랑하고 또 정선을 자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는 단연코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건강할 땐 먹거리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입을 즐겁게 해주는 자극성 있는 맛있는 음식들 위주로 즐기며 살다가 한 번에 큰 아픔을 겪은 후에 먹거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내 건강과 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을 돌아보니 정선의 먹거리야말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특히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건강한 음식을 찾기 시작한 그 무렵 한 가지씩 접하게 된 토속 음식은 지친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때부터 어릴 적 먹던 음식들을 기억해내고 그 맛을 재현해보는 과정에서 토속 음식 강사도 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선 맛 연구회도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다. 정선 맛 연구회는 창단된 지 이제 1년이 막 지났지만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토속 음식들의 조리법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각자 살아온 방식과 모양은 다르지만 정선을 사랑하고 토속 음식을 전승해 가자는 뜻에는 한마음이 되어 열심을 내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이 든다. 오늘은 소개할 음식은 감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감자치즈전을 소개하려고 한다. 구황작물로 잘 알려진 감자는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심장 기능에 도움을 주고 탄수화물은 소화작용을 돕고 또 익혀도 파괴되지 않은 비타민C는 피부 미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감자전은 감자로만 만들어도 담백하고 고소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감자만 섭취했을 때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채워주기 위해 치즈를 넣어 만들어봤다.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어린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른들이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자치즈전. 재료 감자
모차렐라 피자 치즈, 부추, 식용유, 양념, 소금. 1 감자는 껍질을 벗겨 2개는 강판에 갈아준다. 2 갈아준 감자는 면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빼준다. 3 감자 1개는 가늘게 채를 썰어준다. 4 부추도 송송 썰어준다. 5 볼에 모짜렐라 치즈도 담는다. 6간 감자에서 가라앉은 녹말 위에 물은 가만히 따라 버린다. 7볼에 녹말과 채에 간 감자와 채 썬 감자, 치즈, 부추를 넣는다. 8 소금을 넣고 잘 섞는다. 9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적당한 크기로 반죽을 올려 노릇하게 구워낸다. 10 접시에 예쁘게 담아낸다. 위에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 청년 45. 시골길을 달리는 정선의 길라잡이. 글 황윤성. 사진 아라리 사람들 편집팀. 관광객들의 정선 여행을 책임지다. 정선군청 관광과 재직 중인 황윤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선에서 나고 자랐고 2019년부터 운전직으로 입사해 현재는 정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정선을 소개해주는 2층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니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버스 운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해주셔서 버스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층 시티투어로 정선을 널리 알리는 특별한 경험. 2층 버스를 탑승하고 정선 여행 홍보를 위해서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층 버스가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시티투어, 가리왕산 케이블카, 5일장 등을 널리 홍보할 수 있었고 관광객들에게 정선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관광객이 즐거워하는 시티투어.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불만, 불편을 느낀 관광객이 저에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저 또한 감정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저의 행동 하나가 관광객이 정선을 바라보는 모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의견을 들어주고 공감해드리면 관광객도 감정이 풀려 여행 마지막엔 감사함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이런 점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가장 보람찬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선을 즐길 수 있는 곳. 주말, 장날에 운행하는 청량리발 아리랑 열차를 연계하여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그리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총 3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2층 투어버스의 운행 코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속하는 가리왕산의 하봉의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전경을 구경할 수 있고 여름에는 높은 해발에서 더위를 식히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 겨울에는 눈꽃과 내려앉은 상고대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정선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정선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버스 운전자의 역할뿐만이 아닌 즐거운 정선 여행이 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 시티투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젠말랑 넘어 그 길 07. 소 몰고 대화 장터 가던 옛길 벽파령. 글 사진 권혜경.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절경 중에는 겹겹이 모습을 드러낸 산자락이 푸른 파도와 같다고 해붙여진 벽파령의 자태를 최고로 손꼽는다. 벽파령은 정선읍 회동리 말모기 마을에서 서쪽 평창군 대화면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중앙산과 청옥산 사이에 있는 벽파산 밑에 있는 고개로 회동, 용탄리 주민들은 벨페제라고 부르고 있다. 별패제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곳에서 전멸된 데서 생겨난 지명이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벼슬하는 사람이 이 고개를 넘으면 패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이 고갯길은 70년대 초반까지도 정선 읍내 하동의 우시장에서 팔린 소들이 평창군 대화면의 우시장으로 이동하던 통로였다. 노련한 채꾼 소몰이꾼 은 한 번에 서너 마리씩 소를 몰고 갔어요. 나는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한 마리 혹은 2마리를 몰고 갔어요. 회동일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 이봉우 어르신과 벽파령을 올랐다. 50년 만의 일이었다. 이봉우 어르신은 벽파령을 단박에 찾지 못하고 조금 헤맸다. 강산이 5번이나 변했을 시간인 50년 전, 손가락만큼 가늘던 나무들이 지금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숲을 메우고 있었으니 생판 처음 보는 풍경이었으리라. 벽파령 정상에는 2017년 정선문화원에서 표지석을 세웠는데 표지석 뒷면에는 태종 이방원의 스승으로 조선 개국 후 충절로 은둔 생활을 한 운곡 원천석 선생의 벽파령을 올라 등벽파령가 새겨져 있었다. 지금은 몇 가구 안 남았지만 가리왕산 자락의 골짜기마다 많은 화전민들이 살던 때가 있었다. 특별히 벽파령 아래 말모기 마을에는 많은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읍내에서 소를 몰고 오던 채꾼들이 하룻밤은 회동리에서 다음 날은 말모기 마을에서 자고 고갯길을 넘었다. 그 당시 벽파령 정상에도 주막이 있었지만
그 아래 말모기 마을에도 채꾼들을 위해 막소주를 파는 집이 한 군데 있었다. 이봉우 어르신은 정선읍내에서 대화장터까지 소를 몰고 나서면 꼬박 이틀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때 이틀간 소를 몰고 받는 대가는 3,000원. 그 당시 설렁탕 한 그릇의 가격이 200원 정도였으니 적은 품삯은 아니었던 듯 싶다. 6.25 사변 난리를 겪고 나니 68년도에 공비들이 나타나서 또 난리가 났는데 공비들이 먹을 거를 죄다 털어먹고 가고 나면 다시 군인들이 나타나서 식량을 털어먹고 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당시 말모기 마을의 주민이던 전옥순 어르신은 벽파령 아래 살던 그 시절을 쌀밥 한 번 먹어보지 못하던 배고프고 힘든 시절로 회상한다. 그렇게 가리왕산 골골이 살던 화전민들은 1959년 태풍 사라호의 피해와 1968년 울진 삼척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서서히 회동 1위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교통이 좋아지고 정선읍내 우시장도 없어지면서 대화장터로 이어지던 벽파령 옛길은 흔적도 희미해졌다. 그 당시 화전 바치던 벽파령 일대가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빼곡한 숲이 되었다. 그 숲 안엔 벽파령 주모가 심어두었던 신배가 고목이 되어 향기로운 열매들을 바닥에 낙엽처럼 떨구어 놓았다. 사진 2017년 정선문화원에서 세운 벽파령 표지석. 사진 말모기 마을을 지나 산길을 올라 만나는 삼거리. 이 표지판에는 벽파령에 대한 안내가 없다. 이곳에 안내판 하나가 서 있어도 좋을 듯 싶다. 사진 벽파령 직전에 성황당터를 가리키는 이봉우 어르신. 사진길의 흔적은 지워지고 숲이 우거져서 벽파령 정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사진 벽파령 정상에 있던 주막터. 역시 숲이 우거지고 풀이 우거져 있다. 사진 1981년 폐교된 마항분교. 아직 건물이 남아있다. 건축 당시 길이 좁아 헬기가 자재를 실어 날랐는데 학교 건축에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 길, 그 사람. 벽파령 아래 말모기 마을 출신. 전옥순 어르신. 아침에 일찍 밥 해먹고 농사지은 곡식을 대화 장터에서 팔려고 머리에 이고 벨페째를 넘어 다녔는데 그때 너무 무거운 걸 어린 나이부터 이고 다녀서 이렇게 작은 키로 살게 된 것 같아요. 말모기 근처 지행이골에서 나고 자란 전옥순 85세 어르신은 다른 골짜기인 말모기 마을로 시집을 갔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그는 벽파령을 넘어 대화장터로 농사지은 곡식을 팔기 위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벽파령을 수시로 넘어 다녔는데 고개 바로 밑에 선앙당도 있었고 어린 그가 혼자 다니기엔 무서운 길이었다고 하였다. 국군과 무장공비들의 교전도 목격하며 공비들이 벽파령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가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의 잿말랑에 대한 기억은 슬픈 우리 현대사였다. 회동리 사는 채꾼 출신. 이봉우 어르신. 소가 신을 집신을 소 한 마리당 2에서 3개씩 삼아 신겨야 벨페째를 넘어 대화장터로 갈 수 있었어요. 특히 소들이 벽파령 아랫병대 근처에 오면 좁은 길을 무서워하며 앞으로 가질 않아서 채꾼 하나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야 벽파령 정상에 올라설 수 있었다. 보통 한 번에 3마리에서 4마리의 소를 몰고 대화장터에 갔는데 몰고 간 소를 넘겨주고 날이 어두워지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1,000원이 넘는 돈을 써야 귀가를 할 수 있었다. 지금도 가리왕산을 샅샅이 내 집 앞마당처럼 꿰고 있다는 이봉우 68세 어르신은 회동일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를 하며 회동리 노인의 어르신들의 젊은 오빠로 통한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리스로그인 06.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한 스트레칭. 라인 아카데미 장은미. 깊어가는 가을 억새의 고장 정선에서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보다 안전한 가을을 즐겨보세요. 모든 동작들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행 전 스트레칭. 스트레칭 전 혈액순환과 손목과 발목의 안전을 위해 가볍게 손끝을 털며 제자리 뛰기 10회 진행해준다. 목 스트레칭.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르게 선다.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5회씩 돌려준 후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싸 가볍게 오른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10초간 유지 후 반대쪽도 진행한다. 척추와 허리 스트레칭.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좌우로 5회씩 가볍게 돌려준다. 그 후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많이 벌려 무릎을 구부린 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다. 내쉬는 호흡의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 1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진행하고 3회 반복한다. 하체 스트레칭. 오른쪽 발끝을 앞쪽으로 밀어내고 무릎을 90도로 굽혀 발목과 허벅지에 긴장감을 준다. 왼쪽 다리는 뒤쪽으로 쭉 뻗어낸 후 뒤꿈치를 바닥으로 밀어내며 종아리도 이완한다. 어깨와 골반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며 1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진행한다. 유지하기에 무리가 된다면 위아래로 10회씩 반동을 주어도 좋다. 허벅지와 발목 스트레칭.
어깨 너비로 바르게 선 후 오른쪽 발을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겨준다. 이때 가능한 발등까지 당겨주고 5초간 2회씩 버틴 후 반대쪽도 진행하며 균형을 잡기 힘이 든다며 나무 혹은 벽을 잡고 진행한다. 산행 후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바르게 서서 양손 깍지를 끼고 머리 뒤를 감싼다. 허리에 힘을 주면서 팔꿈치를 모으고 10초간 지그시 머리를 눌러내며 목덜미를 이완한다. 어깨 스트레칭. 어깨 너비로 바르게 선다. 양손을 하늘을 향해 높게 뻗어냈다가 팔꿈치를 굽히며 양팔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5회 회전한다. 회전 근개에 무리가 온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엉덩이와 허리 스트레칭. 발은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린다. 양손과 함께 상체는 오른쪽 발끝을 향해 천천히 내려간다. 이때 엉덩이는 왼쪽 방향으로 조금 더 밀어주며 10초간 버틴 후 반대쪽도 진행한다. 하체 스트레칭. 오른쪽 발은 작은 바위나 또는 벽 등에 올려본다. 가볍게 앞쪽 무릎을 굽히면서 왼쪽 무릎을 최대한 편에 10초간 3회씩 유지하며 반대쪽도 진행한다. 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정선군의 주소를 두고 군의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2024년도 출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 명목의 지출.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출산 후 1년 이내 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등본,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정선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2024에서 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접종 시작일. 2회 접종 대상.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1회 접종 대상.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임신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70에서 74세 1950년 1월 1일에서 1954년 12월 31일.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65에서 69세 1955년 1월 1일에서 1959년 12월 31일.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4세 64세 무료 접종 대상자. 지자체 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 진폐 환자, 중증 장애인 등.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14세 64세 유료 접종 대상자. 무료 접종 대상 제외자 보건소.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사용 백신, 사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기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병의원, 공중보건의 파견 등으로 진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방문 전에 미리 전화 주시고 되도록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또는 2116. 하반기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불소반이시 사업 운영. 대상,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기간 9월에서 10월 중. 운영장소, 기관 방문. 운영 내용, 치아후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반이시 도포 6개월에 한 번. 정선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60-2755. 10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안내. 참여 방법. 1.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2.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3.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4.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워크온 코스 참조. 5. 리워드 응모하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4년 10월 1일에서 31일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성공 물품 수령. 수령 기간. 2024년 11월 5일에서 11월 11일 휴일 제외.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면 보건지소.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 개별 문자 발송. 2024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2024 다다리 아라리 걷기 보건사업 연계 걷기 챌린지. 마음구조 109. 정선 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560-2729. 정신건강위기상담 24시간 1577-0199. 1코스. 정선읍 조양강 둘레길. 이 목표, 코스 80% 달성.
3. 성공 물품, 각 티슈 200개.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걷기 챌린지 관련 문의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2736 남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안내 대상 정선군민 및 근골격계 질환자 진료 및 물리치료 처방 화요일 수요일 물리치료실 운영 화요일 9시에서 16시 수요일 9시에서 12시 접수 및 물리치료 소요시간으로 오전은 11시까지 오후는 3시에 접수 마감 정선군보건소 물리치료실 033-560-2868 남면보건지소 033-560-2029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10월 6일 최약국 10월 13일 정다운 약국 10월 20일 시장 약국 10월 27일 사랑의 약국 휴일 지킴이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 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북읍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임계면 임계중양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국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Q A가 B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불이 주택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스스로 끈 경우 방화죄로 처벌되는가? A. 판례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있어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외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년 3월 26일 선고 2001도 6641 판결은 입장이므로 사안에서 A에게 현주건 조물방화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A가 스스로 불을 껐다는 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제25조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그리고 판례는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외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 시에 처벌 등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년 6월 13일 선고 97도 957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현주건 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 제26조가 아닌 장애미수범 제25조에 해당하여 형의 면제는 어렵고 법원의 재량으로 형의 감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한국 전통민화의 숨결. 효강 안성희 개인전. 2024년 10월 4일에서 10월 27일. 초대 일시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PM 15시. 주최 주관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8월 16일에서 2024년 9월 13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재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권정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수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심재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혜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심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태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동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조희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근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준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도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황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현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세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심주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임춘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재희 경기도 화성시. 심이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임춘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희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기은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윤정선 경기도 안양시. 임찬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유윤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희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화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장희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준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은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엄필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영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미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황성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배은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유장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민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환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수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박미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혜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은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예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경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병재 경기도 수원시. 이윤혜 경기도 수원시. 박민우 경기도 수원시. 전종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주은 경기도 용인시. 허무순 경기도 파주시. 고수연 경기도 수원시. 이문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박수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재진 경기도 수원시. 주영덕 경기도 수원시. 강효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조미경 경기도 화성시. 김문석 경기도 용인시. 김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효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경숙 경기도 용인시. 이규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권경아 경기도 수원시. 방성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은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권혁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성기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분희 경기도 안산시. 이현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지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현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윤주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권영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유승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권규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종호 경기도 수원시. 김대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오근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건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지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유시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혜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양석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민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상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인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정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현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원방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지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승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길수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태우 경상북도 영천시. 허미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동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지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동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승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영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동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소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동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권준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혜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원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승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금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용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오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노병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준우 경기도 성남시, 강동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주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성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재봉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상용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가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민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엄영미 경기도 시흥시, 이종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수연 경기도 수원시, 신진석 경상남도 양산시, 최성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지혜 경기도 안산시, 김현진 세종특별자치시, 박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희수 경기도 구리시, 김대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만중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김정호 경기도 수원시, 김은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정선장학회 2024년 8월 16일에서 2024년 9월 13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위 1.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LG전자 장혁기 10만,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 기독교대한 감리회선 광교회 10만, 삼겹전화 정연학 10만,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안희준 임계면 물레리 3만,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 제1환경 전재현 3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 유창호 A시스템 5만, 정선군청 조대현 3만,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 정선신협 신다정 3만,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 임계농협 오성훈 3만, 정선읍 박영훈 3만, 봉양사리 천희종 3만,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하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은 5만, 새사모회 고용계 3만, 정선농협 김도일 5만, 이봉우 신협 5만, 정선감리교회 10만, 홍샘수학 5만,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이산사야 10만,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 박옥재 10만, 대림농약자재센터 10만, 사과마루 신운학 5만,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 상유재고택 10만, 강원도청 이상현 10만,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 강원의용소방연합회 120만,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 정선의 팝대성 측량 이승호 5만, 주기산전력 유은옥 10만,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 삼겹전화 정연학 5만, 주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노무법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 박옥재 10만,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중사 17 고사 19 큰구루회 3만,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호 5만,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푸른 나무지어 가동센터 김미정 5만,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2024년 열양면민 한마음대회 일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10시에서 17시 개회식 10시 장소 아우라지광장 1원 주최 열양면 이장협의회 회장 변규찬 행사 내용 명랑 운동회 및 노래자랑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군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난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alzogus777@korea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우편 26131 정선군청 기획관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제29회 민둥산 은빛 억새축제 기간 2024년 9월 20일에서 11월 2일 장소 민둥산 운동장 주관 민둥산은 비척새축제위원회 문의 033-591-9141
코스 소요시간 1코스 총 1시간 30분 2km 남면 무릉리 412-2 증산 초교 50분 쉼터 40분 정상 2코스 총 1시간 20분 3.3km 남면 무릉리 170-2 능전마을 45분 발구덕 35분 정상 3코스 총 2시간 3.5km 남면 유평리 17 삼내약수 50분 갈림길 70분 정상 4코스 총 6시간 30분 7km 화암면 화암리 1178-2 화암약수 10분 구슬동 150분 갈림길 230분 정상 충북본부 민둥산역 이용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 정선아리랑 열차 이용 고객 운임 10% 할인 10월 12일 민둥산역 광장 내일마켓 방문 고객을 위한 아리랑 공연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4년 10월 332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